네, 안녕하십니까. 제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수식을 말하다 보조지표 운용 수식을 만들어 볼 건데요. 오늘 운용 수식은 DMI라는 보조지표를 응용한 DMI 이격도 지표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자, DMI 보조지표에 대한 설명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원리, 그 다음에 응용 수식을 만들어 보고 매매법도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DMI 보조지표의 이제 설명을 살펴보면 시장은 추세적 시장, 트렌드 마켓과 비추세적 시장, 론 트렌드 마켓으로 구분할 수 있다. 추세적 시장이란 시장이 강세 또는 약세라는 추세를 가지고 있는 시장으로 포지션을 다음 날로 이월시키는 포지션 트레이딩에 의해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비추세적 시장이란 장중에 일정한 박스권 내에서 매매하는 데이 트레이딩에 적합한 상황을 말한다. 따라서 현재의 시장이 추세적 시장인지 비추세적 시장인지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DMI 차트는 현재의 시장 추세와 함께 그 추세의 강도까지 알려주는 지표로 단기보다는 중장기 추세 판별에 적합한다. 플러스 DI는 실질적으로 상승하는 폭의 비율을 나타내며 마이너스 DI는 실질적으로 하락하는 폭의 비율을 의미한다. 자, 해석. 마이너스 플러스 DI와 마이너스 DI의 교차, 그러니까 플러스 DI와 마이너스 DI의 이제 상향 교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DI가 마이너스 DI보다 큰 국면은 상승 추세이고 작은 국면은 데드를 얘기하는 거죠. 서로 데드 클로스를 했을 때 작은 국면은 하락 추세로 규정할 수 있다. 플러스 DI가 마이너스 DI를 상향 돌파하는 시점에서 매수, 하향 돌파하는 시점에서 매도 포지션을 취한다. 플러스 DI와 마이너스 DI의 교차를 매매 신호로 이용할 때는 ADX를 같이 사용해야 한다. 즉 플러스 DI와 마이너스 DI가 교차한 시점에서 ADX가 20선 아래에서 진행되다가 다시 그 값이 커지거나 20선을 상향 돌파하는 시점에서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플러스 DI와 마이너스 중 값이 큰 지표 방향으로 매매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드리고, 즉 ADX 값이 상승한 것은 현재 플러스 DY와 마이너스 DY 중에 위에 있는 지표의 방향대로 추세가 진행되며 그 강도가 강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이 나왔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지표의 구성을 보게 되면 이 수식에도 이제 보시면 지표의 구성을 보겠습니다. 이제 di 플러스 이라는 이제 함수가 사용되고 있고 여기 이제 period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값이 있고요. 어, 또 di 마이너스라는 함수의 적용과 기간이 있습니다. period의 기간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ADX의 함수와 지금 period의 기간이 이렇게 정의가 된 이제 수식이 바로 이제 세 가지의 지표로 이제 구성된 것이 DMI 보조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대로 이제 한번 보시면 자, 이제 DI 플러스와 DI 마이너스. 자, 여기 이제 요 DMI 보조 지표가 있습니다. 자, 이 기간을 이제 설정값을 한번 25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원래는 14로 되어 있는데 14를 사는데 이제 제가 이제 실전 매매를 통해서 보면은 데이터 값이 25일이 굉장히 적정해서 DMI 이 보조 지표에서 이 기간은 25일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기간은 따로 있는데 요거는 유료 버전이기 때문에 25일로 기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간 페리어드를 지금 여기 페리어드 값을 지표 조건에서 25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라인 설정에서 이제 플러스는 빨간색으로 처리했고, 마이너스는 파란색으로 처리했습니다. ADX는 밝은 초록색으로 해서 색상으로 좀 잘 구분되게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인 설정해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자, 이게 바로 이제 DMI, 예, 이제 보조지표 플러스와 마이너스, 그 다음에 ADX로 이제 구성된 걸 볼 수 있고, 주가의 이제 상승 추세,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를 볼 때 DMI 보조지표를 활용하면 좋다. 자, 설명에도는 나와 있지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상향 교차하는 요 식이죠. 빨간색과 파란색이죠. 빨간색은 플러스, 파란색은 마이너스로 좀 처리되는 거고, 상향 교체를 하면서, 자, 여기에 이제 설명을 더할 때 ADX가 20 이상에 있다고 하면, 이 상승 추세가 강하게 간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주가가 이제 상승할 때 플러스 DI, 마이너스 DI의 상향 교차, ADX가 20 이상일 때.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30에 30과 그 다음에 요 20 기준선, 그 다음에 이렇게 아래로 되어 있으면 10 기준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선에 보면 ADX가 항상 여기 상향 교차를 할 때 ADX도 이제 상승하는 패턴에다가 20일 이상이 있을 때, 요런 식의 이런 시그널이 나올 때, 교체해서 어떤 시그널이 나올 때 보면 지금 여기 이제 이동평균선, 지수 이동평균선 25일입니다. 황금색 라인이. 이동평균선에서, 지수 이동평균선에서 보면 DI 플러스와 DI 마이너스가 상향 교차를 할 때, 요 시기 때 보면, 근데 ADX는 이제 하향 추세죠. 하향 추세인데다가, 여기서 어떤 이제 상향 교체를 했을 때 어떤 매수나 매매 이제 시그널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이제 여기 기준에서 지수 이평 25일을 이렇게 깨고 내려오면 상승 추세는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차는 했지만 이건 시그널을 볼 수 없는 거고, 자, 이 부분을 이제 확인해 보시면 DI 플러스와 DI 마이너스가 서로 상향 교체를 했고 ADX가 상승 추세이며 30 기준선 이상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강한 상승 추세라는 것을 이날 알 수가 있는 거죠. 알 수가 있고 여기에 지수이평 25일을 깨지 않고 눌림이 나오고 다시 재반등 요 패턴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모라는 이제 종목인데 이건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련된 종목으로 이렇게 좀 띄워놓고 눌림 주고 다시 재상승하는데, 그러면 DMI의 이제 보조지표를 봤을 때 상향교차, ADX 이렇게 됐을 때 강한 추세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보는 거고, 어, 강한 상승이 나왔다가 조정 눌림이 나왔는데 이 조정 눌림에서 하락 추세인지 상승 추세인지 이거는 눌림목인지에 대한 여부는 바로 지수이평 25일을 깨느냐 아니면 깨지 않고 다시 이 25일을 회복해서 주가가 반등이 나오냐에 따라서 그 여부가 결정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YTN을 볼까요? YTN. 이게 걸려있는데. YTN을 보게 되면, 자, DMI 지표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데드 클로스가 나고 난 다음에 다시 DMI가 플러스가 다시 상향 쪽으로 꺾이면서, 그죠? 상향 쪽으로 꺾이면서 마이너스와 교체를 하려고 했고, 이 갑작스럽게 이제 올린 부분이 좀 있죠. 갑작스럽게 이제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 하한가를 찍고 나서 다시 상한가를 찍은 그런 이제 모습 패턴이죠. 자, 하한가가 나오고 30% 이상 하락한 다음에 다시 상한가가 나는데 요게 아직 이제 지수 이평 25일을 회복한 분위기는 아니죠. 그러면 내일 다음 날 시장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승 추세를 갔던 강한 상승 추세를 갔던 요 패턴을 한번 보게 되면
지수이평 25일 위에 주가를 올려놨는데 DMI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상향 교체를 했고 ADX가 상승 추세로 가고 있죠. 그러면 이 상승 추세에서 여기 이 포인트에서 뭐 간신 종목이거나 매매를 진행하거나 ADX까지 포함해서 상승 추세라는데 ADX가 20을 돌파할 때 기준선 20을 돌파할 때 어떤 매매 타이밍으로 잡고 이건 하나의 눌림목으로 봐야 되죠. 서로 이제 상향 어, 반대 방향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반대 방향으로 있고 아직 데드가 나지 않은 이 부분이죠. 자, 이렇게 해서 추세적으로 우리가 이제 판단했을 때 이렇게 DMI 보조지표를 활용하면 이런 이제 중장기적이나 아니면 단기에 수익 매매를 할 때 이 바닥에서 턴 어라운드가 되는 이격에서 바닥을 잡고 상승 추세로 가는지 아니면 하락 추세로 가는지를 볼 때 DMI를 활용하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를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오늘 이제 운용해서 DMI를 응용해서 만들 요 지표가 있는데요. 여기 하단에 보시면 이제 DMI 보조 지표고 이제 응용되는 경우에 하단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DMI 이제 이격도입니다. 이격도를 계산해서 이렇게 응용 수식으로 만든 이제 지표가 되겠는데요. 자, 세 가지로 이제 구성되어 있지만, 자, DMI 이격도 지표는 바로 한 가지의 지표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과열과 침투를 이제 구분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영선, 기준선, 그다음에 과열 부분은 10입니다. 10. 10을 과열 부분으로 정해놨고요. 그 다음에 침체는 마이너스 10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변경을 해줘도 됩니다. 이번에는 과열 부분을 라인 설정해서 10이 아닌 20으로 바꾸면 되겠죠. ADX의 값과 20 이상 돌파라는 지 때 매수의 포인트로 잡는다는 설명이 있기 때문에 과열을 20을 하고 마이너스 20을 해도 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20의 이제 과열이죠. 20의 과열이기 때문에 여기서 20을 돌파할 때 요 시기를 패턴을 볼 수가 있죠. 여기 DMI 여기 플러스 상승과 마이너스 하락, 그다음에 ADX가 상승할 때 요 시기 때 보이시죠? 또한 여기 이제 침체 이상으로 했을 때 영선을 이제 돌파하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영선을 돌파할 때. 영선 기준선을 돌파할 때 여기가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DMI 보조지표를 보면서 매매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만 하는 게 아니겠죠. 이제 조정이 나오고 우리가 손절의 기준을 잡을 때가 바로 어, 지수이평 25일을 깰 때 한번 손절을 잡아줘야 됩니다. 이 추세가 하락 추세라는 것을 어떤 시그널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때 여기서 이렇게 깨져서 내려가는 이 부분이 어디냐면 자, 이렇게 해서 20선, 20선으로 아래로 하방 추세라는 거, DMI 이제 응용식 수요 보면 하방 추세로 이렇게 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응용 수식을 만들 건데요. 이거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요 DMI 플러스와 DMI 마이너스의 이 차를 구해서 이격도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식이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이 보조지표 운영 수식을 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와 매매 관련돼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수식을 이제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어,
지수 입형 이제 25일만 지금 남겨놓은 상태에서 수식 관리자에 들어가겠습니다. 뭐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수식 관리자. 그래서 새로 만들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DMI 지표명을 한번 만들겠습니다. DMI 이격도 응용 지표라고 하겠습니다. 자, 저는 만들어 놨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2번이라고 그냥 정의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DMI 이격도 응용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과 새로 이제 같이 만드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이제 하는 거니까 이렇게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수식 1번입니다. 지표가 하나가 들어가기 때문에 수식 1번에만 쓰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DMI 이격도라고 하겠습니다. 자, 수식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수식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함수가 있어요. DMI는 원래 이제 함수가 있기 때문에, 함수로 정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이렇게 바로 정의하시면 됩니다. DI 플러스죠. 이제 DI 플러스라고 하시면 됩니다. DI 플러스라고 하고, 여기서 영문으로 페리어드라고 됩니다. 페리어드. 기간을 뜻합니다. 기간.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자, 이격도 차를 구하는 겁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이격도 차니까. 이번에 이제 DI 마이너스죠. DI 마이너스 NUN이죠. 마이너스 NUN 아니죠. MI NUS죠. 마이너스. 제가 지금 영문에 좀 약합니다. period 기간이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수식 끝났습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di 플러스 period. 여기에 이제 이격차를 구하는 건데요. 마이너스 di 마이너스 period. 자, 여기도 이제 지표 조건 설정해서 period만 정의를 해줍니다. period. 자, 25라고 했죠? 25로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수식 검증을 하게 되면 이상이 없죠? 그래서 라인 설정을 해서 좀 전에 만들었던 거와 비교를 하게 해서 이번에 갈색을 쓰겠습니다. 갈색 4포인트. 그 다음에 이제 과열 있죠. 요 과열 부분에서 과열을 20과 마이너스 20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선 있죠. 기준선 이제 0선이 좀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20이 포함되고 마이너스 20이 포함되죠. 그 다음에 점선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수식 검증하면 이상이 없고 스케일은 화면입니다. 화면으로 하시면 되면 보조지표로 빠지게 되죠. 작업 저장 닫기 하고 자 만들어 놓은 걸 응용 수식을 보면 사용자 지표에서 가장 하단에 있죠. 자 이렇게 해서 DMI의 이격도 보조지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응용수기에서 DMI의 이격도를 보는 겁니다. 이격도를 보는데 DI 플러스와 DI 마이너스의 이 차를 계산해서 하나의 지표로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영선 기준선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이격도 지표가 영선을 돌파할 요 시기와 자, 과열로 갔을 땐 요 시기. 그쵸? 그 다음에 과열에서
빠지면서 하방 추세로 갈 때 여기서 손절의 기준을 잡으시면 되겠고요. 다른 종목 한번 볼까요? 데모를 보게 되면 자, 침체를 벗어나고 그 다음에 영선을 돌파했던 요 시기 때 한번 관심주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여기서 다시 상승을 보이는 듯 하다가 21선 영선을 깨면서, 그쵸? 영선을 깨면서 이럴 때 우리가 한번 손절의 기준을 잡아줘야 됩니다. 손절의 기준을 잡아줘야 되고, 보면 25일을 깨면서 내려오다가 뒤에 이격도, DMI의 이격도가 이렇게 하방 추세로 가죠. 자, 이렇게다가 하방 추세로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방 추세로 가다가 영선을 돌파하게 되죠. 영선을 돌파하고, 그죠? 그 다음에 과열 지역으로 이제 갔던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에서 보면은 지금 여기서 보면 지수이평 25일을 깬 듯 했지만 눌림만 주고 재반등이 나온 것을 패턴으로 한번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미 여기서 보면 이격도를 보면 영선 이상에서 이런 행보가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과열 한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크게 벗어나지 않죠. 크게 벗어나지, 이건 엄청난 이제 매집량으로 보고 크게 벗어나지 않은 이 상태에서, 자, 급기야는 20일의 기준선, 여기를 강하게 돌파해서 과열로 갔던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이제 매매 포인트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대한금속을 보겠습니다. 자, 25일 지수 이평이죠. 여기에 보면 영선 돌파, 자, 과열 진입. 여기가 이제 매매 타이밍이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과열 지역을 이탈할 때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지수 이평을 이제 잘 봐야 됩니다. 여기서 크게 벗어나진 않죠. 크게 벗어나지 않는 부분이고, 이 추세는 하방 추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다시 매매 포인트를 잡는 게 언제냐면, 이격도 지표가 영선을 다시 돌파할 때가 매매 타이밍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서 매매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여기서 과열 지역을 이탈했을 때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지수 이평 25일을 깨고 내려가느냐, 아니면 여기 눌림을 받고 재방등을 하느냐, 자, 요 여부만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매지원을 보게 되면 자, 이런 부분입니다. 기준선 0선 이상에 있으면서 이렇게 과열로 들어갈 때 우리가 매매 포인트를 잡으면 굉장히 좋다. 또한 침체 이탈할 때 강한 이렇게 상승 추세로 갈 때 굉장히 좋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우리가 DMI의 보조지표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단기 트레이딩이나 중장기 스윙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응용 수식 DI 플러스와 DI 마이너스를 동시에 올려서 보는 것보다 DI 플러스와 DI 마이너스를 뺀 이격으로 보조지표를 이제 만들어서 여기 이제 영선 기준을 하고요. 그 영선 기준을 상승으로 가게 되면 강한 상승 추세라는 것을 좀 직관적으로 이제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